자, 보시면 합사 라인을 이렇게 감았어요. 사실은 누치 낚시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합사 라인은 여기 한 칸에 10m 정도니까 한 60m 감고, 목줄은 뭐 5m 정도, 아니면 70m 감고 5m 정도, 75에서 65면은 사실은 웬만한 누치 대상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대물 잉어를 치는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해서는 혹시나 큰 잉어가 물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조바심에, 물어주진 않지만 그런 조바심에 이렇게 라인을 세팅하고 다닙니다. 자,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하실 때는 라인을 여기까지 다 감게 되면 마무리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는 아마 고기가 가까워질 때 힘새에 의해서 후루룩 풀리는, 제대로 케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초보 입문하실 때는 견지낚시, 누치를 대상으로 할 때 보통은 한 70m 합사줄에, 보통 요거는 좀 두꺼운 라인이고요, 한 0.8호 하면 훨씬 더 짧게 감깁니다. 요 정도, 한 3분의 2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겠고, 나머지 3분의 1은 충분히 여지를 남겨서 감아드리고 설정 내주가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 채비가 있어요. 채비 여기 목줄이 보통 여기 한 카본사로 5m 정도 감겨 있는데요. 사실 이 앞에 우리가 채비 밑으로 목줄 쓴 거는 저는 뭐 다 틀려요. 지형에 따라서, 유속에 따라서, 대상 어종에 따라서, 고기들의 활성도에 따라서 이 목줄 라인을 굵기부터 길이까지 다 조절합니다. 하다못해 이 바늘의 무게나 미끼 무게도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거리 멀리 가서 가라앉는 정도, 되도록이면 상상을 하는 거죠. 고기 입속에 어떻게 넣어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생각을 합니다. 하다 보면 낚시꾼도 좀 미쳤잖아요. 광적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낚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얘네들 입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맛있게 넣어줄까, 그래서 입질을 받아낼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쓸데없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 굉장히 즐거운 생각이에요.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히트가 됐을 때는 아하, 이거지 라고 하는 아주 기쁨이 있어요. 자, 이거 보시면 이 채비 보이시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니까 저는 이렇게 했어요. 뭐 이렇게 예전에 여기에다 요지를 꽂아서 그냥 무게추 편납도 쓰고 해서 내리시고 하셨는데, 저는 보시면 찌멈추 고무 하나 놓고 고무관을 놓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또 찌멈춘 고무로 하나, L 사이즈 많이 쓰거든요. L 사이즈를, 실리콘 L 사이즈를 해서 또 끼고, 그 다음에 밑에 바늘을 묶습니다. 그러면 관 있는 상태에서 소나무 가공볼인데, 그거를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는 향나무 볼 인터넷에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제자 텐션이 저 편하게 쓰라고 옆에 켜줬어요. 이 키는 게 어려워요. 청계천의 공업사, 목공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켜서 선물로 해준 것 때문에 저는 바로 이렇게 끼워서 씁니다. 이 고무관에 끼워서 쓰고, 그 다음에 쉽게 우리 견지낚시 공구방에 가서 쓸 아크릴추를 하나 끼고 얇은 거로 저는 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황동축, 니켈추, 황동축 그러는데 요걸 낍니다. 요건 무게추기 때문에 내가 비거리나 공략하는 거리에 따라서 또 물 유속이나 이런 거의 깊이에 따라서 무겁게 쓸지 가볍게 쓸지는 본인이 취사선택하는 거예요. 왜냐면 챔질 기법이라든가 라인 운영법이라든가 뭐 다 틀리거든요. 남이 요 무게를 했으니까 똑같이 한다? 한 발자국 차이에서 물살이 다 틀려지는 걸 어떡합니까? 안으로 더 셀물살 들어가면 더 같은 거리를 하려면 더 무겁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 원리들이 있어요. 또 개중에는 이 소나무 가공볼을 안 쓰게 되면은 더 비중이 무거우니까 내려갈 거고요. 그죠? 이 소나무 가공볼을 쓴 이유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왕수천에서, 자꾸 왕수천에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거기서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밑걸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채비 올려주고, 그런 리스크가 계속 생기니까 입질 확률이 적잖아요. 그래서 뒤를 한번 띄워주려고 요걸 해봤어요. 그랬더니 확실하게 빈도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밑걸림이. 그리고 살짝 들어올리면 다시 가고, 살짝 들어올리면 다시 가고. 그래서 이 소나무 가공볼을 멀리 보내면서 밑걸림 방지에 위해서 썼던 거고요. 또 요즘에 들어서 무게추를 쓰더라도 제 생각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게 비중이 있어서 위로 뜨고, 전체적으로 라인이랑 이 채비에서 라인을 밑으로 간졌을 때 사선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고기 입장에서 보면 고기가 앞을 보고 먹이를 먹고 올 때 이왕이면은 입에 싹 들어갈 수 있는 느낌? 그런 각도가 좀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해봤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입질을 많이 받았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뭐 어복인지 실력인지 이런 걸 떠나서 저는 그래서 이 자기만의 채비가 있는 것인데 저는 이 채비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사용합니다. 물론 때로는 뭐 와류가 너무 심하고 뭐 이런 데는 직공을 하기 때문에 다 띄고 무게추만 할 때도 있어요. 고무관에다 무게추만 할 때도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그런 요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늘상 이런 채비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듯이 견지 낚시에도 나름대로 각자 조법과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유구한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누구에게나. 또 경험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만의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는 게 또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이트 보는 거 아닌가요? 그쵸?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방법과 더 많은 경험치와 경우의 수 이런 거를 최대한 공유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견지인들이 늘고 여울에 나와서 힐링도 하시고 손맛도 보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서 우리나라 한국 전통 견지 낚시가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호황을 누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욕심이기 바람입니다. 네, 이상 채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채비법 장착하는 것도 제가 한번 더 동영상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견지 매니아 수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